제가 수년 전에 제 커리어의 방향 갈피를 아예 못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가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길잡이나 이런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진짜로 혼란이 많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위에 제가 있는 분야라던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혼란 속에 빠졌는데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분이 바로 조이 카비이십니다. 아마존 첫 CFO, 최고 재무 담당자였죠. 지금 아마존이 있게 한 기반을 다진 게 이분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마존 사실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에 제가 꽂힌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분과 제가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안일하게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분도 첫 단추가 잘못 깨져서 약간 뒤처진 게 있고 저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저 커리어를 밟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제가 얼마나 순박하고 아니랬는지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마주쳐야 되는 저의 이야기를 이제 공유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분을 처음 알았을 때는 사실 이 책을 읽고였습니다. 이 책이 아마존의 그 창업 과정을 그린 책이죠.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조이 카비 씨에 대해 몇 달락이 나와요. 거기서 읽고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분에 대한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건 사실 이분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집을 가출을 해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슈퍼마켓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나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읽었어요.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마친 거예요. 17살에 2년 반 만에 대학을 마치고 회계사 시험을 바로 통과를 하십니다.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당연하지만 억지로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건 듣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안 읽어. 이 사람 회계사 됐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회계사 됐다는 안 읽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국 2등이었다고 그래요. 시험을 공부를 안 하고 보러 가서 전국 2등이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돼요.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죠? 나도 전국 1등에서 3등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 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있지 않습니까? 저 3등인가 해가지고 서서 박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허 시험도 그렇게 내가 3등 했는데 내가 이걸 못할 거 같냐?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몇 년 회계 감사를 몇 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MBA랑 러스쿨을 마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버드는 아닌 거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아닌지 알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주위에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아는 것조차도 굉장히 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계획한 거는 했어요. 일하면서 다 맞춘 겁니다. 대학이랑 회계사랑 석사를 맞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한 경력은 못한 거지 그냥. 그래도 이분 덕분에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가지고 진짜 다 빠르게 한 거예요. 대학도 빠르게 끝내고 빈틈없이 다 아구를 맞춘 게 사실 이분을 보고 따라한 게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버드 동창이랑 학생들을 위한 잡지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회고를 하는 인터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읽고 나도 이 사람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달락이 정말 제 심금을 울렸던 게 처음에 하버드를 들어온 다음에 동기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17세기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시인 5명도 이름을 못 대는데 이 새끼들은 17세기 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가출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학적인 지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한 거는 진짜 실용적인 목적들 있잖아요. 회계라던가 경영이라던가 이런 거만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하버드 딱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쫄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화가 나고 내 자신에게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제 심금을 많이 울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5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겁니다. 뒤처진 걸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독립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진짜 한 번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방법을 다른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목적 의식을 갖고 그걸 이제 덤벼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정 환경에 자라가지고 명문대를 갔어요. 좋은 회사를 갔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해온 길을 궁금해하고 저 사람이 해온 길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를 더 빠르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야지 나랑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과 나와는 완전히 다른 머리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 사실. 하여튼 마지막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제 남들이 내가 내린 결정이나 나의 선택들을 좋아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와서 내가 내린 결정에 무슨 감내나라 대추내나라 하는 거는 진짜로 담대하게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너무 어리거나 미련하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너무 잘한 결정이나 너무 나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해안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뭔가 마찰이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적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의사라는 아버지가 어떠한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고등학생 이런 애가 뭔데 네가 안다고 내 말을 따라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돼. 이분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결과는 잘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때 이분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뚝심을 믿고 간 거예요. 그건 대단한 부분이죠 사실. 물어봐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가장 쓸모있게 배운 게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시는 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분석적으로 이거를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래서 로스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게 변호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가르쳐주는 기술 중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이랑 회계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회계는 상대적으로 생각의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법이 있으면 거의 확실히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왁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왁구들은 꽤 있는데 법 정도의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법은 법정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은 뭐 판례, 과거 판례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판결이 난 건데 이거를 지금 접목시키려면은 내가 변호를 하고 있는 소송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는 거랑 지금이랑 다를 수밖에 없지 그 상황은.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예술이죠. 제가 지금 거론한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뒤쳐졌는데 남들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 결정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안을 되게 근원적으로부터 바라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졸업하신 다음에 간략한 커리어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향기기 같은 그런 거 하는 회사의 최고 재무 담당자로 임명이 되십니다 결국. 그리고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몇 년 뒤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그 과정까지를 이분이 거기에 주도해서 움직여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특히 M&A나 이런 것들은 재무 담당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은 존재가 CEO보다 더 중요한 게 최고 재무 담당자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지만 상장을 시키셔서 그걸 이제 인수합병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회계사고 MBA고 그리고 러스쿨을 마쳤단 말이에요. 대기업 컨설팅 이런 회사에서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돈도 많이 받죠 사실.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마 거의 확실히 규모는 작지만 이거를 상장시킬 수 있는 기회 그거를 배우고 싶은 거에 관심이 더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맞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못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저랑 이분과 차이는 어마어마한 극명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를 만나게 돼요.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상장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헤드헌터들 있지 않습니까? 헤드헌터들한테 또라이를 보내라고 농담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고 또라이들을 나한테 보내보라고. 그래서 이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분이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시애틀에 있죠. 나는 시애틀에서 못 산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산다고 그걸 거절하시는데 그러면 통근해라. 그래서 통근하기로 하고 사실 악수를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재무 담당자가 진짜 중요한 건데 2시간 3시간 비행기 타고 그 거리를 통근하는 거를 인정할 정도면 사실 이분을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샐러리는 적게 받아요. 당시 돈으로 1억 안팎으로 받고 근데 주식으로 이제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빠르게만 말씀드리자면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채권도 성공적으로 발행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하시고 그냥 일을 그만두십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치시고 그때 그리고 돈을 충분히 버신 거예요 사실. 상장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돈을 많이 버신 겁니다. 그렇게 뭐 이것저것 그냥 봉사같이 하시다가 2014년도에 세상을 뜨세요. 교통사고로. 당시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주식 가치가 한 2천억이 좀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는 나는 이제 어린 마음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달랐죠. 우선 처음
처음은 이분은 저랑은 비교도 하지 못하게 더 똑똑하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찌라시같이 도는 거는 IQ가 170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증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국 2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괜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요. 전국 2등 하신 분 제 회사에서 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아는데 이런 분들이 막 천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아니 똑똑합니다. 당연한 건데 그날 뭐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보는 능력이 좀 더 있는 거지 막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상대성 이런 외우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험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만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감탄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을 기억하는 책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특히 넷플릭스 창업자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틀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회고록 하는 것 중에도 하나 나오는 게 조이 커비 씨랑 얘기했을 때 너무 똑똑해서 감탄을 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사람 진짜 똑똑한 겁니다. 사실. 거의 천재에 가깝지만 불안정한 천재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고 가출을 했어야 되고 일도 3년 한 다음에 지쳐버리시고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양면들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환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딸 3명 체스 마스터 키우는 사람 분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답글이 하나 달렸던 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도 결국 만들어가는 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극히 낮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와요. 천재는 자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맞아요.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지가 있으면 그냥 환경이 만들어져 저절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잘났으면은 뭐 환경 따위 탓하지 마라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런 너무나도 극소수의 사람을 두고 저런 게 가능한데 너는 못한다 그런 식의 접근은 약간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제가 잘나지 않아서 괜히 힘이 걸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분기를 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로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깝니다. 이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번 거는 이게 의외로 되게 재밌는 게 뒤처진 분들이랑 너무 앞서간 사람들 둘이 공유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진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쓰고 어떤 사물들을 잘게 쪼개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개를 그대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일론 머스크는 공돌이다 보니까 그 사안을 잘게 쪼개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first principles라고 그러죠. 이거를 제일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수학에도 적용이 되고 철학에도 적용이 되고 물리학에도 적용이 돼요. 그 근간 모든 것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게 잘라서 도저히 잘게 자를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안을 우선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근간을 해서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안 쓰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제일 원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주의에 하는 가정들이 많은 거는 틀린 겁니다. 이제 그 가정들을 다 파괴하고 진리만 이런 걸 공린이 진리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이 좋은 예죠. 물리학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방귀에서 나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좋은 예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 처음에 시작할 때 로켓을 재사용할 수 없대 사람들이. 왜냐고 대답을 못해요. 아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하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한지 뭐가 진리인지를 기반을 다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재사용하는 로켓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내가 믿는 거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서 가능하다 거기로 다가가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트위터죠. 트위터에서 한 다음에 90%를 사람들을 잘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회사가 굴러갈 수 없다.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물어봐도 그러면 계속 필요하대.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걸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 막 온갖 이유로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잘라는데 멀쩡히 굴러가지 않습니까? 요걸 얼마나 바가지를 먹었어요. 사실 그 잘라내고 저 진짜 철면피 같은 자본주의의 쓰레기 같은 새끼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단 말이야. 근데 성공적으로 해내죠. 진짜로 그릇이 다른 인간인 건 확실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